주니어들의 라디오 일기를 담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도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쳤나요? 지쳤어요. 지금 둘 다. 살짝 목소리가 지친 것 같아요. 네, 퇴근 후에 또 어김없이 오늘도 모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채널명에 충실해지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사실 신입 때는 저는 일하면서 실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라면 공감을 정말 많이 하실 만한 그쵸. 그런 실수썰, 네, 네, 정말 그런 거를 주라기스러운 그런 주제를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실수 썰들을 조금 모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맞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살짝 영향 범위? 약간 이런 걸로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 실수가 어느 정도의 그 파장을. 파장을 일으켰는가, 그게 어. 이제 저희가 나눈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저희가 신입이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그쵸? 회사 전체를 예, 뒤집을 예. 만한 뭐 그 그런 건 정도의 아니죠. 파장은 네, 맞아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이야기만으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여러 썰들을 좀 네, 모아가지고 각색한 것도 음. 조금 있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재밌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실수, 그러니까 중강약 중에 약중강 약중강 중에 살짝 이상했어. 약중강 중에 약은 뭘까요? 사실 약은 저는 조금 노잼이어서 빨리 스킵을 해볼게요. 약이 그냥 1대1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정도의 파장이어가지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자잘한 오탈자? 사실 그런 건 좀 작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채용이다 보니까 면접 일정을 먼저 현업에 확인을 받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4월 17일 월요일이어야 되는데 뭐 4월 17일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실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오탈자 같은 네, 거. 메일 쓰다가 뭐 사소하게 뭐 오타가 난다거나 맞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메일 보낼 때 되게 긴장하지 않아요, 신입 때? 좀 긴장했는데 요즘에는 반성해야 되는데 또 그쵸, 많이 늘어졌죠. 살짝 늘어졌어요. 예전엔 진짜 그 메일 보내는 게 너무 긴장돼가지고 오탈자라도 있을까 한 번 더 체크하고. 네, 근데 이게 또 많이 메일링을 하는 사이에는 살짝 긴장이 확 풀어지죠. 이게 처음 메일 쓰는 사람한테는 되게 긴장되는데 이게 주고받은 게 많은 사람한테는 맞아요. 그래도 좀 편해져서 뭐 좀 실수가 용인되는 네, 사이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롤라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제 썰이 아닌데, 너무 웃겨가지고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이 아차 싶은 그런 말실수,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되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친구 이야기였는데, 팀에 약간 직업 군인 출신인 직원이 오신 거예요, 새로. 신규 입사를 하셨는데, 딱 이전 직업 군인이라는 거에 딱 걸맞게, 약간 되게 성실하고 FM 스타일인데 약간 일머리는 조금 부족한, 살짝 센스가 센스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제 문서를 작업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뭐 이런 거 좀 수정해 주세요 하고 그러고 나서 팀에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실히 공유할 생각을 하셨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이 살짝 부족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네 오케이. 근데 갑자기 팀장님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말투도 꼭 다락같이로 끝났나요?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네 뭐예요? 이랬는데
방금 고민해달라고 하신 게 팀장님 있는 톡방 말씀이십니까? 어떡해. 아니면 없는 톡방 말씀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친구랑 그 다른 팀원들 다 분위기가 분싸. 와,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팀장님이 뭐? 내가 없는 톡방도 있어? 어떡해. 이래가지고 팀원들 난리 났다는. 어떻게 수습했대요, 그거? 그거 그냥 약간 그분의 특유의 그 스타일을 다 아니까 그냥 뭐야 뭐 다음부터 나도 초대해 막 그냥 이러고 넘어가셨다고 하는데 팀장님 가서 우는 거 아니야? 그 사무실 안에서 모두가 다 그거를 이제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던. 어떡해. 그래서 이걸 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남의 팀 얘기 때문에 웃기는 했는데 와 이게 만약에 본인이었다면 와, 진짜. 아찔하다. 아찔하죠. 이런 말실수가 약간 어. 가볍게 약 정도 네, 아. 말실수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레벨 이거는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제 실수입니다. 제 네네. 실수인데 이거는 영향 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지원자들한테 영향이 갔기 때문에 이때 제가 했던 실수는 이게 인턴 때 했던 실수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 이제 공고에 그런 입사 그 서류 결과 안내 이런 네네. 일자가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고들이 사실은 지원자가 지원하는 공고는 하나지만 영입 담당자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고는 진짜 엄청 많아요. 수십 벌써 개씩 된단 불안해. 수십 개씩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하루 거의 대부분의 공고가 그 서류 그 발표일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야지 운영상 편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진짜 네. 맨날 신경이 거의 곤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루에 그래서 나가야 되는 서류의 양이 뭐 한 7, 80개 막 이러니까 엄청 많았죠? 그래서 체크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고 하나가 서류 결과가 안 나갔던 거예요. 그 날에. 뭔가 지연 안내라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연 안내 안 나간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 3일 정도가 늦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원자 문의가 들어왔죠. 결과 안 나오냐고.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진짜 심장이 너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검토가 좀 늦어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수습을 좀 하고 네. 언제까지는 꼭 이제 결과를 안내 드리겠다라고 해서 좀 잠재워서 다행히 그게 또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진짜 공고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었는데 좀 그때는 정말 아찔했어요. 등에서 막 땀나고. 저 완전 그런 거 알아요. 진짜. 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도 넣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크로스 체크 란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당일 확인하고 그리고 뭔가 이 원인이 하루에 너무 많은 공고를 털다 보니까 좀 그런 실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리미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좀 빨리 내고 결과 발표일보다 좀 빨리 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니까 이제 그 실수는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할 법한 실수긴 하네요. 맞아요. 왜냐면 이때는 거의 혼자 털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진짜 늘어났습니다. 약간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긴 거잖아요. 이게 깜빡한 그런 게 진짜 저도 되게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약간 등에 땀이 나는 그런 그걸 딱 느꼈던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실무 투입되기 전에 그 자잘한 일들을 그냥 먼저 하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 동료가 있는 그런 회의에서는 통역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는 그 일일이 좀 결제를 해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을 구해 놓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멤버가 한 40명에 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언어가 한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되게 상신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 회의가 하필이면은 한 2주 정도 휴일이 겹쳐서 이제 안 했던 거죠. 근데 왠지 그 느낌이 오시죠? 근데 오랜만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회의 20분 전에 그러네. 저는 아젠다 문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 깨달음이 찾아온 게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 전에. 맞아, 맞아. 일단 근데 얘기해보세요. 딱 이렇게 보다가 근데 나 이거 통역 신청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떡해. 와, 근데 정말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쫙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슴이 탁 철렁하는 거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 실수를 마주했을 때 그 느낌. 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급건으로 막 어떻게든 그래도 20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한 분밖에 구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통역이 안 구해진 게 영어였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팀원들이 영어 이해는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시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미팅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오늘은 통역사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소스가 부족해서 제가 놓쳐서 통역사분을 한 분을 구하지 못했는데 영어라서 이거는 좀 자율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떡해. 눈치채셨나요? 이게 한국인 멤버는 당연히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영어를 쓰는 분이 있잖아요. 영어를 쓰시는 분은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걷다가 저는 자율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걸 들은 그 미팅 호스트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길래 왜 저러시지? 이랬는데 그러면 줄리아님은 어떻게 하죠? 약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순간 와 2차 등줄기에 식은땀 이러면서 너무 전국이 뚫려버렸어. 진짜 멘붕이 그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그래도 그냥 그분이 다행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그냥 서머리를 해서 그냥 얘기를 해서 이게 통역으로 나가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찌저찌 그냥 잘 그 회의는 어떻게 했는데 제가 진짜 그날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회의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해야 하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망쳐버려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줌 화면 너머로 눈물 한 줄기를 쏟아냈던. 그래서 진짜 신입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게 한 달 됐을까? 들어와서 입사해서 그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실수 썰입니다. 이게 정말 고생했네요. 네. 눈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등으로도 진짜 땀을 흘려. 진짜 여기 갑자기 다 젖고. 진짜. 이게 신입 때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실수를 했으면 대처를 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유연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되게 요령이 너무 없죠, 또. 요령이 없으니까 이게 당황하는 레벨이 달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막 맨 처음에 실수했을 때는 막 너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저희 딴에서 실수하는 거는 어떻게든 맞아요. 수습은 맞아. 가능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위로도 받았고 맞아. 매점 내려가가지고 한탄도 하고. 맞아. 그런 거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배님들 저희 땐 이런 것도 했어요. 맞아, 이러면서 막 실수 얘기 맞아.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딴이니까 좀 실수를 해도 영향 범위가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선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요거는 제가 좀 강한 실수로 가져오긴 했는데 약간 실수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처음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사수님이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신입도 아니고 사수가. 예. 그 사수가 이제 자기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냥 자기 그 사수님이 이제 자기랑 이제 스몰 톡을 좀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이게 막 제가 다른 팀 여자 직원 막 얘기하면서 막 이 사람
이 사람은 뭐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걔는 당황했죠. 왜냐면 그쵸. 그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어, 듣고 어. 그다음에 그런 막 인사 시스템 같은 데서 막 검색해서 뭐 얼굴 보여주고 어머. 근데 막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좀 험한 말을 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막 이게 사실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는데 제가 이거를 강으로 가져온 이유는 실수인지도 본인이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게 사실 최악 아닐까. 근데 사실 맞아요. 실수라는 걸 알면 뭐 사과를 하든 뭘 하든 음. 하면 되는데 실수라는 걸 모르면 그런 기회조차 그쵸.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강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약간 듣기만 해도 좀 스트레스 거기서 받는? 걔랑 술 먹으면서 어. 야 고생했다. 진짜. 들어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진짜 이런 거는 또 사람에서 이런 스트레스 받게 되는 음. 거니까. 저, 제 친구 중에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문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날려먹은 아이고. 그런 게 이거는 완전 좀 영향 범위가 크잖아요. 아니 그- 팀에만 한정된 거였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게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진짜 한 5개년 정도 너무 많은 그 히스토리를 날려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획자들은 보통 이제 이미지를 다 스크린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 버린 아이고.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 팀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아이고. 알아봤더니 이제 다른 팀 팀장이 이렇게 날려먹은 거예요. 어머. 근데 이게 연락을 하고 이랬는데 그쪽에서 별로 그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이걸 시스템 탓으로 그냥 덮어버렸구나. 시스템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몰랐는데 뭐 날라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더 막 화가 나고 그리고 제 아. 친구가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의 이제 문서, 히스토리 문서도 그렇게 해서 날라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도 아주 진짜 자기가 몰랐던 팀장인데 이걸로 이런 실수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을. 근데 대처 방식도 대처가 어, 너무 어, 미흡했네요. 사과도 없이 이러니까 되게 화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음.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실 대처하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수는 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되게 이렇게 나쁜 의미로 인상 깊을 때가 뭐냐면은 자기 실수인 거를 뭐 좀 인정 안 하고 감추려드는 거. 감추려고 하는 거 일단 남 탓을 하거나 남 탓하면 진짜 최악이고 그리고 뭐 사과나 대책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책임을 전가한다던가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일 처리 자체가 되게 미숙하다. 이런 인상을 음. 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실제로 되게 협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졌을 텐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에 바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협업 상대로서 비호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 동료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실수를 하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나 그냥 뭐 자기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분들은 좀 협업에 대해서 자세가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좀 요런 대처가 음. 좋은 것 같다라고 느낀 것도 있었어요? 네. 저는 저희 팀 선배 중에 약간
와, 저거는 실수했을 때 대처의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되게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저한테 되게 큰 깨달음을 줬을 정도로 그분이 어떤 실수 때문에 이제 릴리즈 전에 챙겨야 할 것을 조금 놓칠 뻔했던? 그러니까 아, 완전히 놓친 건 아니고 그분이 그래도, 놓칠 뻔해서 다른 멤버가 이제 그거를 알려줘서 이제 어찌됐든 릴리즈는 하고 나서 모인 회의였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먼저 아젠다에 아, 등록을 한 거예요. 구두로 설명을 네. 해주신, 아,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아, 자기가 직접 설명을 했고 그게 자기가 뭘 놓쳐서 일어난 어, 실수인지를 설명을 직접 아젠다로 등록을 해서 음,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음, 대책을 생각을 해왔다. 음, 이렇게 그 대책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뭐 이제 릴리즈 전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모든 기획서에 추가해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자신만의 그 방법을 이제 가져온 거죠. 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와, 저 사람 진짜 신뢰가 간다라고 느꼈는데 음, 이게 참 원래는 실수를 한다는 게 신뢰를 잃기에 좋은 조건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성숙하게 대처를 하니까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신뢰감이 오히려 높여지는 게 되게 역설적이기도 하고, 진짜 인상적이다. 나도 음,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대응을 생각해 온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실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걸 정말 이제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음, 이 느낌을 주잖아요. 그 맞아요. 사람이 이걸 노력했구나. 이런 점에서 아, 이 사람이랑은 진짜 내가 좀 마음 든든하게 일할 수 있다? 라는 음, 호감을 주고, 아, 이 사람이랑 협업하고 싶다. 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그런 게 경험을 하고 나서는, 와, 저게 진짜 사과의 정석이다. 라는 생각을, 어, 네, 하게 됐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이제 제가 실수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인턴이니까 음. 처음으로 실수했을 때 사수님이 같이 수습을 들어가서, 같이 해주셨는데 예.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음, 어떻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그 후속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 그때 되게 많이 배웠는데 비슷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수가 났음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롤라가 말했던 것처럼 음,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음, 음, 그리고 음, 다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음. 가지 포인트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할 때도 왜 이런 실수가 나게 됐는지에 대한 음, 약간의 배경 설명이 음, 있으면 음, 음. 사실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아, 그쵸. 저런 상황이면은 맞아요. 날 수 음, 있겠구나를 음, 이해를 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나 짧게 좀 설명을 하면 그 음, 상대방도 좀 납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약간 음, 방향성도 당연히 빠르게 공유를 물 빠르면 더 음, 좋고 음,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빠르게 잡는 게 음.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쵸. 바로 잡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단순히 그냥 깜빡해서 나는 실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실수도 있잖아요. 음,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뭔가 좀 뭐 미흡해서 났던 음, 실수라든지 이게 음, 시스템적으로 좀 예방이 가능했었을 텐데 음, 그게 좀 준비가 안 돼서 좀 났던 실수라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꿔볼 건지 아까 롤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체크리스트를 좀 음. 추가한다든지 약간 이런 장치들을 좀 맞아요. 마련해 음, 놓는다라는 그런 방지책까지 함께 안내를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음. 상대방도 안심시켜주는 그쵸.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음, 없을 거라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재발 방지책 뭐 이런 것까지 공유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신뢰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한 번의 실수가 정말 불안함을 음, 야기를 하면 다음번에 또 협업할 때 또 맞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래서 왜 이런 실수가 다시 안 날 건지, 이거를 설명해 줌으로써 좀 안심시켜 줬을 때 더 협업이 쉬운 것 음, 같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롤라가 말한 것처럼,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믿고 맡겨도 음, 되겠구나, 이런 인상을 더 음.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수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실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진짜. 너무 공감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 실수를 음,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되게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어. 그게 단순히 뭐 일을 정말 잘한다도 있지만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음, 나의 업무 태도 이런 거랑도 그쵸. 관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실수를 바로 잡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협업 실력이니까. 역시 오늘도 사수님의 명의. 정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저는 이제 제가 한 실수들이 뭐 깜빡해서 난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좀 손에 이제 막 익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방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성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더 그게 꼼꼼함이 더 중요한 이유가 수많은 지원자들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 실수하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한 명한테 한 거지만 지원자는 그냥 저희 그쵸. 회사가 실수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크게 와닿을 거기 때문에 더 좀 반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랑 더블 체크 뭐 이런 건 되게 과하지 않다. 이런 맞아요. 깨달음을 좀 얻게 됐습니다. 저도 크로스 체크 하는 거는 약간 회사 생활하면서 이거는 약간 기본으로 탑재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가 실수를 통해서 딱 느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신입 때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뭔가를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전에 확인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와, 이게 그래도 다행히 다른 멤버가 꼼꼼하게 이거를 체크를 해줘서 그 전에 발견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은 진짜 큰일이 났겠다 싶으면서 내가 이거를 질문 한 번만 더 했으면 나지 않았을 실수였을 텐데. 그때 약간 질문하기가 무서웠나 보다. 질문하기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막 이렇게 남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를 어려워해요. 근데 그게 신입 때는 또 더 잘하고 싶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좀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는데, 사실은 오히려 지금은 그냥 이게 오히려 내가 질문을 해서 체크를 하고 이러는 게 내가 배워가겠다는 제스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그 꼼꼼함?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크로스 체크하는 거? 질문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몇 번 질문 맞아요. 이제는 막 그냥 이거 맞으실까요? 막 이러면서 한 번씩 꼭 체크하고, 그리고 제가 어물쩍 넘어가는 거는 정말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뭐 아마 그럴걸?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할 때도 가끔씩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게 그러지 않았을 때 진짜 큰일이 나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질문도 그렇고 피드백도 그렇고 뭔가 저희가 좀 많이 위에 사수님이나 뭐 동료들을 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믿음이 좀 생겨서 질문을 하거나 피드백을 받는 게 좀 쉬워졌던 게, 어쨌든 나도 그렇고 다른 동료들도 그렇고 이 작업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공통됐다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기니까 더 질문을 하거나 피드백을 받는 게 좀 맞아요. 더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선배님들도 그러니까 서로 질문을 많이 맞아요. 하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하시거나.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뭘 잘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확인을 하는 게 그냥 협업하는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른 신입분들이나 주니어분들도 서슴지 않고 그냥 해도 괜찮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실수했을 때 그때 서류 안 나온 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저만의 또 장치를 만들어뒀죠. 네. 뭐
왜 이게 실수가 났을지를 음. 좀 분석을 해보고, 일단 아까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공고들에 대한 결과가 하루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애초에 좀 문제였다고 좀 네. 생각해서 좀 미리미리 낼 수 있는 음. 것들은 빨리빨리 리마인드, 그 현업에 리마인드 드려서 좀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서류 잘 나갔는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쵸. 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면 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없나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실수가 나기 쉬운 건 인간의 수작업 같아요. 기계보다는 맞아요. 인간이 실수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그쵸.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해볼 여지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일정 같은 거는 참 이렇게 모든 걸 다 챙기기 어려울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슬랙으로 자동 알림을 맞춰 놓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자동화를 네.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챙길 수 없는 걸 음. 그냥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슬랙한테 맡겨놨다는 것만으로 어. 마음도 좀 편해지고 맞아.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체크리스트를 추가해놨다고 하신 것도 사실 그게 엄청나게 수고가 많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그게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저희는 릴리즈 일자에 맞춰서 항상 그 모든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7개, 8개 버전의 뭐 릴리즈 일자나 이런 거는 다 써놔요. 그냥 그 노트북 밑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 사실 뭐 쓰는데 얼마 안 걸려도 그게 줄 수 있는 효과가 맞아요. 굉장히 약간의 크거든요. 알럿이 돼가지고 네. 준달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음. 작은 변화지만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자기가 이제 고민해서 그렇게 뭔가를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 맞아요. 그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것 중에 또 중요한 거가 실수를 하고 나서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실수를 하면은 너무 죄송하죠. 그리고 그 실수했다라는 사실이 네. 주는 뭐랄까 자책?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반성 다 좋은데 또 너무 그 실수 안에 갇혀 있으면 그쵸. 나아갈 수가 없을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한 네. 번 저도 막 진짜 하루 종일 그 실수 생각 때문에 막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털어내는 연습도 맞아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면 마음이 좀 한결 맞아요. 가벼워지긴 하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수의 그 애프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항상 맞아요.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신입 때 실수하면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아유, 신입인데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 물론, 막 그게, 실수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막 처음에는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는 것도 과정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그래서 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실수를 했을 때 사수님이 매점 내려가자고 같이 막 위로도 네. 해주고, 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수습하면 된다. 그래서 수습할 수 있는 실수면 다 괜찮다고 막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죠. 저희도 막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선배님들이. 그냥 제가 실수한 얘기했을 때 그냥 릴리즈 전에 발견되기만 하면 그게 오히려 뭐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그냥 어쨌든 발견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전에 뭐 고칠 수 있었던 거고, 그냥 그 과정에서 서로 뭐 충분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게 진짜 좀 이렇게 세상 마음이 맞아요. 녹는 그런 포인트가 돼서. 문득 그렇게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을 어쨌든 공개를 하면 그 실수가 더 조금 뭐 당연히 뭐 그게 뭐
사소한 게 아니다 이런 건 음. 아니지만 좀 더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맞아요. 실수를 오히려 감췄을 때가 더 큰 문제가 그쵸. 되기 때문에 맞아요. 실수를 마주하는 거는 되게 좋은 작업 같아요. 그렇게 실수. 뭔가 말을 해야지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맞아요. 그게 좀 더 가벼워 보여요. 그 문제가. 맞아요. 저는 그리고 막 이런 좀 비추하는 거는 너무 다들 괜찮아요 이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맞아. 이러지 살짝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투머치예요. 오늘 이렇게 또 실수 얘기를 하고 나니 제 인턴 시절이 막 그러게요.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와 진짜 신입 때 별거 다 했구나. 저는 이제 인턴분들이랑도 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실수를 하세요. 그때 이제 또 그럼 어떠세요? 이제 할 수 좀 있어요. 저는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자기 실수설도 있어야지 또 맞아. 이제 인간적으로 좀 얘기할 그 거리도 생겨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뭐가 된다고 막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맞아요. 다들 맞습니다. 실수하면서 또 더 나가는 거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실수와 관련된 많은 썰들을 좀 풀어봤는데 네. 좀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게 실력이다라는 말이 진짜 약간 탕 하고 오는 게 있네요. 그 부분 정말 명언 제조기세요. 진짜. 한번 모셔야겠는데. 네, 다음번에도 저희는 저희만의 고민을 또 가지고 와서 또 대차게 풀어보도록 수다를 하겠습니다. 떨어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